우리가 오늘부터 해야 되는 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어떻게 하면 전기를 띠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에 대해서 해보자.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자.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7단원 내용이에요. 전기를 발생시키자.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칠판 전기 띠게 할 수 있을까? 또는 우리 피부 전기 띠게 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입고 있는 옷은 전기 띠게 할 수 있을까? 를 묻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 전기 띠게 하는 거 가능해? 답은 가능하답니다. 됐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모든 물질이 전기를 띠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의 구조를 보면 답이 나와. 됐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로 되어 있다 그랬으니 우리는 원자를 보면 사실은 원자는 가장 작은 입자가 아니야 라는 거죠.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원자는요 가장 작은 입자가 아니고 그 안에 세 종류의 입자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 원자의 중심을 원자핵이라고 했고요. 그 원자핵 속에는 플러스의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라는 아이와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라는 입자로 되어 있어요. 그 입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원자핵이라고 해요. 그죠? 더군다나 원자 번호 됐어. 자, 얘 누구지? 읽어봐. 나트륨. 나트륨은 원자 번호 몇 번이냐? 11번입니다. 자, 실제로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들의 고유한 번호, 원자 번호는 뭐의 개수일까요? 양성자 개수죠. 그래서 이 나트륨은 원자핵 속에 양성자가 무려 11개나 있다 그랬으니까 플러스에 전기를 띠는 애가 드글드글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러니 이 원자 자체가 선생님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원자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여야 된다 그랬어? 그렇죠. 중성 상태일 때만 원자라고 부를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트륨은 원자핵 속에 양성자가 11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중성이야? 그건 원자핵 바깥쪽에 플러스와 똑같은 개수만큼의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중성일 수 있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트륨은 양성자가 11개 있는데 무려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는 전자도 11개 있어서 얘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냐면 중성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전기를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모든 원자가 중성이니까 됐어. 물질들이 전기를 띠고 있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물질들을 전기를 발생시키고 싶어요. 방법은요. 이 중성을 깨트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중성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균형만 깨트리면 물질들이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균형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는 양성자와 전자 중에 누구를 움직였니? 전자를 움직입니다. 양성자는 못 움직입니다. 왜? 너무 무거워서. 거꾸로요. 우리는 전자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전기를 띠게 할 건데 왜 전자를 움직여요? 전자가 훨씬 가벼워서 조금만 힘을 줘도 잘 움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물질에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는데 방법은 딱 하나. 원자 속에 있는 전자를 한 방향으로 뭐 시킨다?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전기를 띠게 할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자를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전자를 하나를 빼거나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됐어? 그러면 예를 들어 전자를 하나 뺐다면 양성자는 11개인데 전자가 10개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중성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앞에서 우리가 이온 배웠던 것처럼 얘는 플러스의 전기적 세기가 세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의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로 바뀝니다. 그 플러스의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를 화학에서는 양이온이라고 불렀고요. 이 자체를 물리에서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라고 부릅니다. 또는 전자를 얻으면 양성자는 11개인데 전자가 여기 하나 들어가면 12개가 됩니다. 그래도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원자가 아니거든요. 얘는 이때부터는 마이너스의 전기가 세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 마이너스 전하가 됩니다. 이걸 화학 시간에 우리는 음이온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모든 물질은 다 원자로 되어 있고요. 그 원자의 균형만 깨면 언제든지 물질은 전기를 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그 균형을 깨기 위해서 우리는 전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물질을 전기를 띠게 한다. 그 중에서 전자를 잃으면 무슨 전기? 전자를 잃었어요. 플러스. 전자를 얻었어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됐어? 이런 식으로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모든 물질은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더라. 그러면 우리 그 방법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킬 거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중성으로 되어 있는 원자 속에 있는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킬 건데 그중 A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지금 이 아이는 중성입니다. B라고 하는 물질도 있어요. 중성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전기를 발생시키고 싶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A에 있던 전자 하나를 뜯어서 B한테 넣으면 A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플러스 전기를 띠겠죠. B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띌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면 되잖아요. 됐죠? 우린 이렇게 해서 전기를 발생시킬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7, 8에 있는 그림처럼 한쪽에서 전자를 띄워서 다른 쪽으로 전자를 이동시켜서 이동한 전자가 그 자리에 정지되어 있으면서 전기를 띠게 합니다. 이렇게 전기를 발생시키는 걸 전자가 그 자리에 정지되어 있어서 전기를 발생시킨다? 이걸 정전기라고 해요. 그래서 전자가 이동해서 한 지점에 정지된 상태로 전기를 띠게 하는 걸 정지된 전기, 정전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전자가 A에서 B로 갔는데 B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B에서 그 다음 C로, C에서 D로, D에서 E로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한 방향으로 전자가 흐르게 합니다. 전자가 흐르면서 전기를 띠는 건 뭐라 그럴까요? 이건 뭐라 그럴까요? 이건 전자가 흐릅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건 무조건 전자를 이동시키는데 이동한 전자가 정지된 상태로 전기를 띠냐 아니면 흐르면서 전기를 띠냐에 따라 전기는 두 종류로 나눈다. 정전기와 전류로 나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 그중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테마는 정전기, 다음 주는 전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정전기를 만들 건데 정전기를 일으키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 내가 한쪽으로 전자를 이동시켜서 거기에 고정시킬 건데 이 정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나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 하면 돼? 뭐 하면 이런 전기를 만들 수 있을까? 비비면 됩니다. 됐어? 그래서 마찰을 통해서 일으키는 전기가 바로 이런 전기예요. 우리는 그걸 마찰 전기라고 하고요. 마찰시키지 않고도 이렇게 전기를 띠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마찰 전기와 정전기 유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전기를 만들어낼 거다라는 겁니다. 그중 전기를 발생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가 때부터 이 방법으로 전기를 일으켰습니다. 맞아?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정전기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마찰에 의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마찰 전기인데, 자, 그럼 선생님 비비면 전기 껴요? 그럼 제가 막 비비고 있어요. 그러면 오른손바닥과 왼손바닥은 전기를 발생시켰네요?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비비면 전기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마찰 전기를 일으키기 위한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떤 애들끼리 비벼라? 반드시 서로 다른 물질끼리 비비셔야 돼요. 피부와 피부는 같은 물질이잖아요. 이거 아무리 비벼도 전기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찰 전기를 일으킬 때 딱 한 가지 조건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서로 다른 물질끼리 마찰할 때만 생기는 게 마찰 전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A라고 하는 물질과 옆에 있는 또 다른 물질도 A라고 치자. 그러면 안에 양성자가 11개 있으니까 밖에 있는 전자를 11개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거든요. 얘도 양성자가 11개 있으면 밖에 있는 전자를 11개의 힘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 원자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이 힘을 끊어야 전자가 탈출해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잡아당기는 인력을 끊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나는 그 에너지를 비빌 때 생기는 열 에너지로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열이 들어가서 전자를 끊으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탈출해서 옆집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똑같은 열이 공급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가 탈출해서 일로 갈 때 얘도 탈출해서 일로 갑니다. 그럼 전기를 띨까 안 띨까? 안 띨니다. 다시 중성이 돼요. 되겠어? 근데 여기에 있는 아이는 양성자가 11개인데 여기에 있는 아이는 양성자가 20개라고 치자. 그러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같을까 다를까? 이거 다르죠. 됐어. 11개인 애가 쉽게 더 빠르게 끊을 수 있고요. 얘는 끊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비비면서 열을 공급하면 됐어? 그 열이 첫 번째 얘 전자를 잡아당기는 인력을 끊는 데 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여기서 여기로만 전자가 갑니다. 됐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니까 A에 있는 전자가 B 쪽으로 다 이동해 오면 A는 전자를 잃게 되고 B는 전자를 얻어서 됐어? A는 무슨 전기? 무슨 전기?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B는 뭐를 띨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반드시 마찰 전기를 일으킬 땐 반드시 서로 다른 물질끼리 비벼야만 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유는 전자가 한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찰 전기를 일으키는 방법은 여러분들 머리카락에다가 플라스틱을 갖다가 대고 막 비벼요. 그래서 이렇게 띄면 머리카락이 막 떠 있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을 플라스틱으로 비비면 머리카락과 플라스틱 사이에 마찰에 의한 전기가 발생합니다. 그중 대부분이 머리카락에 있던 전자들이 플라스틱 쪽으로 이동해 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물질을 비벼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걸 우리는 대전됐어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대전됐어요 라고 하죠. 그러면 내가 비벼서 머리카락과 플라스틱이 전기를 꼈네요. 전기를 띈 물체를 우리는 대전체예요 라고 얘기해요. 대전체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이 대전체가 띠는 전기의 종류를 우리가 전하의 종류라고 해요. 전기를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중 한 놈은 서로 다른 물질을 비비면 반드시 한 놈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한 놈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죠. 비볐는데 둘 다 뿔뿔이 되거나 마마가 되는 경우는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물질을 비비면 비빈 물체들끼리는 서로 반대 전기를 띠니까 서로 당기는 인력이 발생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띤 입자들끼리를 갖다 댔을 때 같은 극일 때는요 서로 뿔뿔이거나 마마거나 서로 같은 극일 때는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고요.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서로 반대극끼리는 당기는 인력이 작용하죠. 이렇게 전기를 띤 입자들끼리 밀거나 당기는 전기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제 주변에 있는 물질들 중에 어떤 애들이든 서로 다른 물질을 비비면 전기를 띈다고요? 네, 맞아요. 그중 전자를 쉽게 잃어서 플러스 띄기 쉬운 애부터 전자를 잃기 어려워 마이너스 되는 애까지를 한 줄로 늘어놓은 걸 우리는 대전되는 순서 대전열이라고 불러요. 그중 복잡하게 외우시면 펄, 상, 유, 명, 나, 솜, 고, 풀, 셀, 에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외우면 펄, 유명해 이렇게 외우면 돼요. 펄, 유명해 못 외울 이유가 없죠. 이거 뭐냐면 털가죽, 상아, 유리막대, 명주원겁, 나무, 솜, 고무풍선, 플라스틱, 셀룰로이드, 에버나이트 막대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험실에서 유리막대처럼 생긴 게 사실은 유리막대가 아니고 에버나이트 막대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애들의 첫 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웠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필요한 털, 유명해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그 중에서 털가죽이 가장 플러스 되기 쉽다. 털가죽이랑 누구를 비벼도 됐어. 털가죽이 가장 플러스 되기 쉽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자, 그중 털가죽과 유리막대를 비볐습니다. 자, 비볐을 때 서로 다른 물질이니까 전기 띄었겠죠. 이 중에서 플라스틱이 아니 털가죽이 무슨 급? 플러스. 유리막대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털가죽에서 유리막대로 전자가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또는 제가요 요번에는 유리막대하고 명주원겁을 비빌 거예요. 유리막대 플러스요. 명주원겁보다 유리막대가 플러스 쪽에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명주원겁은요 마이너스를 띄겠죠. 선생님 아까 유리막대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왜 지금 플러스라고 그래요? 이건 상대적으로 누구랑 비비느냐에 따라 플러스가 될 수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가까이에 있는 애들끼리 100번 비비는 것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끼리 100번 비빌 때 훨씬 더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요. 더 전기를 띄기 쉽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띄워도 더 센 전기를 띱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마찰에 의해서 전기를 띄게 할 수 있어요. 그 전기는 정전기예요.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걸 멋진 말로 뭐 시켰다 그래요? 대전시켰다 그래요. 그러면 전기를 꼈던 애가 전기를 잃는 건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머리카락이요 1시간쯤 지나니까 다시 차분히 가라앉았어요. 그럼 얘는 전기를 잃은 거잖아요. 됐어? 전기를 띄는 건 대전됐다라고 하고요. 전기를 잃는 건 방전됐다라고 합니다. 들어본 단어죠. 됐어? 이런 것들입니다. 자, 대전되기 쉬운 조건이 뭡니까? 많이 비비면 되고 서로 다른 물질을 비비면 되는데 환경적 조건 요즘입니다. 건조할수록 가장 마찰 전기가 잘 일어나요.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찰 전기라는 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마찰 전기 말고 정전기를 일으키는 또 다른 방법이 정전기 유도라 그랬죠. 정전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전기 유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얘기입니다.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이 얘기입니다. 정전기 유도도요. 정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이긴 하지만 마찰시키지 않고 전기를 띄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마찰시키지 않고 정전기를 어떻게 발생시킬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털가죽으로 만든 됐어? 유리막대 무슨 털가죽으로 문지른 유리막대 무슨 마이너스. 그러면 유리막대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이 대전체 옆에
됐어. 자유전자가 드글드글한 금속을 갖다가 댈게요. 금속을 갖다 댈게요. 자, 그러면 사실은 금속은 원래는 중성입니다. 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됐어? 개수가 똑같게 고르게 잘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는 순간 꼬맹아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건 뭐지? 전자입니다. 그러면 전자만 생각해봐. 전자는 대전체 때문에 왼쪽으로 끌릴까 아니면 오른쪽으로 밀릴까? 여기 있는 전자들은요. 끌려갈까요? 밀릴까요? 밀립니다. 마이너스 대전체에 의해서 청력 때문에 밀려갑니다. 밀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됐어? 그랬을 때요.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전자의 개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대전체와 먼 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이 대전체를 갖다 대고 있는 상태에선 계속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대전체와 금속 사이에는 가까운 쪽에 한 놈은 마이너스, 한 놈은 플러스니까 얘네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면 뭐가 생기겠니? 인력이 발생해서 척떡 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선생님 대전체 갖다 대면 무조건 가까운 쪽은 플러스, 먼 쪽은 마이너스예요? 아니요. 이거 플러스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전자가 끌려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무슨 극이 됩니까? 마이너스. 여기가 무슨 극이 됩니까? 플러스요. 그래서 대전체를 갖다 대면 무조건 가까운 쪽이 반대극입니다. 되겠어? 먼 쪽이 같은 극이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해되겠죠? 전자의 이동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선생님 제가요. 이렇게 대전체에다가 금속구를 하나를 놓는 게 아니고 두 개를 연달아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똑같이 금속 A는 여기 무슨 극? 마이너스. 여기 무슨 극?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럼 얘 때문에 얘가 또 뭐가 일어나니? 정전기 유도요. 됐어? 그럼 여기 무슨 극? 마이너스. 여기 무슨 극? 플러스. 연쇄적으로 쭉 일어납니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되겠지? 자, 근데 선생님 제가요 금속구 두 개를 붙여놓고 이 짓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속구 두 개를 붙여놓고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댔다고 치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균일하게 있었는데 됐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니까 전자가 밀리잖아. 그러면 이 전자는 여기에 이렇게 모일까? 아니면 건너갈까? 건너갑니다. 그럼 얘는 왜 안 건너갔는데요? 이건 떨어져 있으니까 전자가 이동할 통로가 없어서 못 간 겁니다. 알겠어? 근데 얘네는 붙어져 있으니까 전자가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동해서 일로 가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까이에 있는 C와 D는 무슨 극이 됩니까? 라고 하면 C는 온통 다 무슨 극? 플러스 극이 됩니다. D는 온통 다 무슨 극이 됩니까? 마이너스 극이 됩니다.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CD도 AB처럼 띄워놓을까요? 이렇게 전기를 띈 상태로 얘를 떨어뜨려 볼까요? 그러면 떨어뜨리면 되죠.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됐어? 그래놓고 위에 있는 대전체도 아래에 있는 대전체도 동시에 치운다고 해보자. 어떤 일이 발생할까? 동시에 치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A,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실은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드글드글 모여있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좋아하니 싫어하니? 싫어하죠. 청력 발생하죠. 됐어? 근데 여기에 왜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여기에 플러스 대전체가 얘네들을 잡아당기니까 됐어?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었던 것 뿐이야. 근데 플러스 대전체를 치우는 순간 붙어 있을 필요가 있니 없니? 없어요. 맨 처음처럼 흩어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다시 무슨 상태가 됩니까? 중성이 되죠. 그럼 얘 어떻게 됩니까? 얘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전기를 띠고 있을까요? 아니죠. 얘도 다시 뭐가 됩니까? 중성이 되죠. 됐어? 그래서 대전체를 치우는 순간 A도 중성으로 B도 중성으로 돌아갑니다.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못 돌아가요. 왜요?
아까 전자가 이동해 갔잖아요. 여기에 양성자가 10개 있었고 전자가 10개 있었는데 그 10개 중 전자가 7개가 옆으로 건너갔어. 그래서 여기 전자가 3개밖에 안 남았어. 근데 뜯어져 있었던 상태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전체를 치웠어. 얘네가 다시 건너와야 되는데 올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얘는 대전체를 치워도 여전히 얘는 플러스 전기, 얘는 마이너스 전기인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자는 연결되어 있어야만 이동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떨어져 있을 때 그냥 건너뛸 수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됐니? 자, 그러면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요. 제가 뭐 만들고 싶냐면 정전기 유도를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 하나를 인간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도구의 이름이 엄청 유명한 검정기라는 아이입니다. 검정기라는 아이입니다. 이게 시험에 적어도 2-3문제가 나옵니다. 검정기라고 하는 건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요. 이 검정기라고 하는 도구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러분들 금속으로 위와 아래가 금속으로 되어 있고요. 얘네들이 잘 서 있게 유리통에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검정기입니다. 그래서 이 검정기의 실사 그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요. 그래서 87페이지 드글드글한 걔네들이 검정기입니다. (87페이지에) 드글드글 있는 그 아이가 검정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검정기입니다. 자, 이러한 검정기에 그래서 이 검정기는요. 전기는 위하고 아래 금속 부분이 뛰는데요. 그 중에서 넙대대한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실명 금속판이라고 부르고요. 밑에 두 갈래로 벌어져 있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금속박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얘네들을 꺼내면 얘네들은 전기를 안 띈 상태, 완벽한 중성 상태예요. 중성 상태이면 사실은 밑에 있는 금속박과 금속박은 중력밖에 안 받으니까 축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봤을 때 금속박은 마치 두 가닥이 붙어서 한 가닥처럼 그냥 이렇게 보여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다가 내가 뭐 할 거냐면 첫 번째 단계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댈 거예요.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댈 겁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대전체를 이런 식으로 근처에 갖다 댔다고 치자. 이런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면 꼬맹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응용해봐. 이 자체가 붙어있는 한 덩어리, 이 자체가요. 마이너스 대전체 옆에 있는 금속고 한 덩어리입니다. 여기가 금속판, 여기가 금속박. 이런 느낌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는 순간 전자들이 밀리겠죠. 어디로요? 금속박으로 밀려옵니다. 그러면 금속판은 무슨 극을 띱니까? 가까운 쪽이니까 플러스 극을 띄고 전자가 밀려왔으니까 금속박이 마이너스를 띌 텐데 금속박이 두 가닥이야. 이쪽 줄도 마이너스, 이쪽 줄도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청력이 발생하죠. 그것 때문에 금속박이 뭐합니까? 벌어집니다. 그래서 금속박이 확 하고 벌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는 순간요. 금속판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금속박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서 금속박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랬다가 두 번째 단계로 손가락을 갖다 댄다. 됐어?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손가락을 가져다가 대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손가락을 금속판에 아예 붙여버려. 됐어? 붙여버리면 이 손가락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어려운 말로 접지의 역할을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지구랑 접촉시켜요 이런 뜻이에요.
손가락을 갖다 대는데 어떻게 지구랑 접촉해요? 라고 하면 네 손가락 타고 쭉 가면 네 다리가 땅을 밟고 있잖아. 그래서 네 몸이 전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이 지구랑 연결해주는 전선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지구는 특이합니다. 전자를 무한대로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주머니예요. 자, 그러면 이 지구랑 연결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아셔야죠. 실제로 손가락을 갖다 대면 손가락을 갖다 대서 접지시키면 이 손가락은 무조건 금속 박을 중성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금속박이 중성이 될 때까지 전자가 이동합니다. 됐어? 자, 그러면 손가락을 갖다 댔는데 금속박이 중성이 돼야 된다고요? 네, 중성이 될 때까지면 여기 마이너스죠. 그럼 전자를 얻어야 되니 잃어야 되니? 잃어야죠.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가 손가락을 타고 지구로 가버립니다. 언제까지? 중성이 될 때까지. 그럼 중성이 되면 금속박 다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오므라듭니다. 그래서 금속박은 중성이 되면서 다시 다리가 오므라들어요. 그럼 선생님 금속판은요? 얘도 손가락이랑 다 있으니까 얘도 중성이에요? 아니요. 얘는 그대로입니다. 왜요? 얘는요. 마이너스 대전체가요. 이쪽으로 전자가 됐어? 들어오지 못하게 계속 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손가락을 갖다 대도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전하가 바뀌지 않습니다. 중성이 되지 않아요. 알겠어? 그래서 금속판은 여전히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 이 뜻입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랬다가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뭐 할 거냐면 제가 가져다 댔던 손가락과 대전체를 동시에 치워버릴 겁니다. 손가락과 대전체를 동시에 치워버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동시에 치우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현재 금속박은 중성이고 금속판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었잖아요. 됐죠? 근데 손가락을 치우고 대전체도 치우는 순간 다시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있는 플러스들끼리는 좋아하니 그럼? 싫어하죠. 얘네들도요.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대전체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여기 붙어 있었는데 됐어? 얘를 치우는 순간 플러스 전화와 플러스 전화 사이에도 서로를 밀어내는 뭐가 발생하니까? 청력이 발생하니까 절로 가 이 새끼야!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동안은 얘 때문에 도망갈 수 없었는데 얘가 없어지니까 그래 우리 흩어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0만 개쯤 되는 플러스 전화가 있는데 대전체를 치우면 그 중에 절반은 밑으로 내려가고 절반만 남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밑에도 무슨 전기? 플러스 전화를 띠게 되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 플러스 전화를 띠니까 얘네들이 다시 전기를 띠면서 청력이 발생하죠? 금속박이 다시 뭐 할까요? 벌어집니다. 됐죠? 그래서 금속박이 다시 플러스 전하를 띠면서 다시 벌어집니다. 그럼 금속판은요? 여전히 절반은 남아있죠?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칠 건데 왜 걸칩니까? 도대체 이 세 단계 왜요? 이 세 단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단계를 거치는 이유는요. 무조건 금속판과 금속박을 같은 극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 단계를 거친 겁니다. 같은 극을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극을 만들려고 세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자, 그럼 꼬맹아. 이 단계 중 특정한 한 단계를 주면서 이때 금속판과 금속박이 무슨 극이야? 이거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꼬맹아 잘 봐. 전교 꼴등하고 전교 1등의 차이 10초죠. 이거 흐름을 보시면 이 흐름에 됐어. 네, 규칙성이 있어요. 이 흐름의 규칙성이 보일까요? 세 단계를 쭉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배우고 나서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보십시오. 어떤 흐름이 있느냐면
내가 세 단계를 걸치는 동안 그래서 첫 번째 금속판이요. 어땠습니까? 첫 번째 띈 전화를 한 번도 변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됐어? 세 단계를 거치면서 금속박은요. 처음에는 반대극이었다가요. 되겠어? 금속판과 반대극이었다가 그 다음 중성이었다가 그 다음 뭐합니까? 같아지는 겁니다. 되겠어?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한 번만 봐도 이 단계가 어렵지 않은데 나중에 학교 가서 친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보십시오. 대다수가 오답을 만듭니다. 규칙성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됐어? 그러면 우리요 거꾸로 하죠. 지금은 선생님이 검정기에다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댔을 때는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면 검정기에다가 거꾸로 플러스 전화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되겠니? 현서야 불러. 불러. 마이너스 플러스 벌어진다. 됐어? 불러. 마이너스 중성 오므라든다. 맞아요? 불러요. 마이너스 벌어진다. 됐어? 이게 우리는 나와요. 근데 애들은 그때마다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되겠어? 대단히 많은 오답이 발생합니다. 학교 가서 해보시면 돼요. 되겠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규칙성을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서 집어넣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속판은요. 대전체를 갖다 대면 이 세 단계를 걸치면서 한 번 띈 전화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금속박은 됐어. 처음에 반대극이었다 중성이었다가 다시 같은 극이 되는 과정으로 바뀌는 거다.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단계를 하는 이유는 금속판과 금속박을 같은 극으로 대전시키기 위해서 이 세 단계를 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달성됐죠. 됐어? 자, 근데 이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전자의 이동을 한 번은 생각해보자. 맨 처음에 대전체를 갖다 대니까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에 전기를 띄었다 그랬죠? 첫 단계에서. 그러면 이 첫 단계에서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얘를 갖다 대니까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가 됐네요. 그럼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금속 박에 있던 전자가 금속판으로 끌려간 거죠. 되겠어? 네. 첫 단계에서는 금속박에 있던 전자가 금속판으로 끌려갔으니까 얘는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얘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손가락 갖다 댔더니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인데 얘는 중성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였을까요? 이때는 여기 있던 전자가 움직인 거니? 얘는 그대로 있었잖아. 그러면 이 전자 어디서 왔습니까? 지구에서. 손가락을 타고 손가락에서 어디로 간 겁니까? 금속박으로 가서 얘 중성 만든 거죠. 맞아. 그래서 이때는 손가락에서 금속박으로 전자가 이동했어요. 요 얘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어? 그랬다가 손가락과 대전체를 동시에 치웠더니 됐어? 이때 얘도 마이너스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간 겁니까? 얘는 마이너스, 얘는 중성이었는데 마이너스 됐잖아요.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간 겁니까? 금속판에 있던 전자가 금속박으로 일부 내려온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자의 이동까지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검정기요. 도대체 왜 위아래를 같은 극으로 굳이 만들어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자, 검정기를 위아래를 굳이 같은 극으로 만들 이유가 있어요? 있어요. 왜? 얘는 검정기니까. 무슨 말이에요? 검정기는요. 어떤 물체의 정기적 현상을 검사해주는 기계거든요. 어떤 물체의 정기적 현상을 검사해주는 기계가 검정기예요. 이 검정기를
위아래를 같은 극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왼쪽 겨드랑이에다가 100번 비빈 숟가락이 있다고 쳐. 전기 띄었을까 안 띄었을까? 이론적으로 띄었어야 정상입니다. 서로 다른 물질이니까. 그래서 겨드랑이에다 비빈 숟가락 하나를 근처에 갖다 댑니다. 얘는 정말 이론적으로 전기를 띄었어야 되는데 띄었을까? 별로 확인해보고 싶은 거죠. 확인해봐야죠. 그래서 이 숟가락이 실제로 전기 띄었니? 라고 하는 대전 여부를 얘가 판단해 준다고요. 됐어? 그럼 전기를 띄었으면 무슨 극인지도 얘가 알려준다고요. 됐어? 그 물체의 전하의 종류를 알려줘요. 세 번째, A뿐만 아니라 또 다른 B를 갖다 줬을 때 A하고 B 중에 누가 더 전기가 세? 라고 하는 전하의 세기도 사실은 검정기가 비교해 준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검정기는 위아래가 같은 극이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위아래가 같은 극일 때 저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왼쪽 겨드랑이에다 100번쯤 비비 A라고 하는 숟가락을 갖다 댔더니 이 검정기가요. 갑자기 검정기의 금속박이 더 벌어져요. 신기해요. 얘가 확 벌어져요. 그러면 A라는 숟가락은 전기 띄었다 안 띄었다? 이거 띄은 겁니다. 그래서 띈 겁니다. 근데 금속박이 더 벌어졌잖아요. 무슨 극을 띄었다는 얘기가 추론해봐. 얘가 도대체 무슨 극이기 때문에 얘 때문에 다리가 더 벌어질까? 추론해봐. 뭘 것 같아? 그러면 더 벌어졌다는 얘기는 왜 벌어져? 청력 때문에. 더 벌어지는 이유가 뭐야? 청력이 세져서 인 거예요. 되겠어? 더 벌어졌다는 얘기는 밀어내는 청력의 세기가 세졌기 때문인데 왜 세져요?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점점 보여졌기 때문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많아져요? 위에 있던 전자가 내려오니까 그렇잖아 얘들아. 그 생각을 너네가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위에 있는 전자가 왜 내려와요? 얘가 마이너스니까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되겠어?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A라는 물체가 무슨 전하를 띠고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벌어진다는 얘기는 위에 있던 전하를 밀어서 됐어? 여기 전하량이 많아서 청력이 세졌다는 얘기거든요. 밀은 이유는 같은 극이었기 때문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더 벌어졌다면 갖다 댄 대전체가 검정기와 같은 극을 띠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B는 반대극을 띠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B는 반대극을 띠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A가 아니고 B를 갖다 댔어요. 그럼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반대극을 갖다 대면 전자를 뭐 할까요? 더 당기겠죠. 그럼 밑에 있던 전자가 뭐 할까요? 끌려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하량이 감소하니까 청력이 뭐 해질까요? 약해지겠죠. 그럼 다리가 뭐 할까요? 오므라들겠죠. 이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되겠어? 그래서 다리가 만약에 오므라든다면 얘는 반대극을 갖다 댔다는 얘기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금속박이 더 벌어지거나 오므라들거나 이건 다 전기 띄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럼 전기를 안 띈 애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근데요. A를 갖다 댔을 때 벌어졌다 그랬어요. A를 갖다 대니까 더 벌어졌는데 처음보다 1cm 더 벌어졌다고 치자.
B를 갖다 댔을 때 처음보다 1.5cm 오므라들었어요. 그럼 누가 더 센 전기를 띈 거예요? 더 많이 움직이게 한 애가 훨씬 더 센 전기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보다는 B가 더 전하량이 컸구나. 이거 비교할 수 있잖아요. 되겠어? 이 세 가지의 답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정기는 위아래가 같은 극을 띠고 있었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러기 위해서 검정기를 세 단계를 걸쳐서 위아래를 같은 극을 띠게 하는 방법들을 배운 겁니다. 이해되겠어? 일반적인 학교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 짓을 왜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끝이야. 됐어? 근데 조금 어렵게 내는 학교들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과정을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됐어? 그 차이예요. 그래서 배워보시면 우리 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배워보시면 합니다. 되겠어? 자, 근데요. 그러면 검정기는 무조건 위아래가 같은 극이어야 이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검정기를 위아래를 같은 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 단계를 불편하지만 다 걸쳐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에선 가장 복잡한 단계를 가르쳐준 겁니다. 되겠어? 검정기를 위아래를 같은 극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전기를 띤 대전체를 그냥 붙여버리시면 됩니다. 전기를 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붙여버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전자들이 갈 데가 없었는데 붙이니까 됐어? 이동으로 이동해 오죠? 같은 극이 돼요. 됐어? 마이너스를 붙이면 온통 마이너스, 플러스를 붙이면 온통 플러스가 됩니다. 됐어? 네, 전기를 띠는 애를 그냥 갖다 붙이면 한꺼번에 같은 극이 돼요. 됐어? 네, 이렇게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르칠 이유가 없죠.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어려운 방법, 이 과정에서 전자들의 이동까지도 이해하시라고요. 되겠어? 요거를 학교에서 배우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요, 지금 우리가 오늘 했어야 되는 정전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정전기에서 맨 처음에 82페이지 보시면 마찰을 통해서 전기를 일으키는 걸 마찰 전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마찰을 시키는 동안 반드시 하나의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한 놈은 무조건 플러스, 한 놈은 무조건 마이너스 전기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그림으로 내려오시면 전기력.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는 척력, 반대 극끼리는 당기는 인력작용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전기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맨 밑에 있죠. 플라스틱 머리빗으로 머리를 쓰면 머리가 정전기가 발생해서 막 뜹니다. 자, 우리 음식 담는 그릇을 비닐랩으로 덮을 수 있는 것도 비닐랩과 그릇 사이에 마찰 전기를 이용한 겁니다. 되겠어? 이런 것들. 자, 먼지 털이개 막 털다 보면 먼지 털이개가 막 부풀어 오릅니다. 그것도 마찰 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겠어?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83페이지 6문제.
채점 모자란 사람 채점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질문. 괜찮아. 할만해. 넘길게요. 넘어오시면 84페이지. 84페이지의 두 번째는요. 정전기 유도입니다. 정전기 유도는 금속에 있는 자유전자가 밀려가거나 끌려가면서 정전기를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무조건 반대극. 대전체와 먼 쪽은 무조건 같은 극으로 정전기 유도되는 현상입니다. 선생님은 금속구로 그렸는데 거기 3번 그림 보시면 얘는 금속 막대기로 그려놓고 정전기 유도를 실험했습니다. 자, 그 정전기 유도를 이용한 검전기는 뒷부분에 있는데 우리는 여기 85페이지 7번부터 11번까지 문제 풀어 채점하고 됐어. 그리고 하죠. 이거 하셨어요? 여기 풀었어? 빨리 풀어. 7번부터 11번까지. 푼 사람들은 86, 87까지 문제 읽고 풀어봐. 그리고 나서 잠깐 끊어줄게요.
하셨다가 하죠.